우리 몸의 신체 노화를 앞당기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의 DNA, 단백질, 지방 등과 결합해 그들의 기능을 빼앗고 떨어뜨리죠. 따라서 노화를 늦추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소가 많아야 하는데, 항산화 효소를 많게 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을 꾸준하게 섭취해 주는 게 답입니다. 매번 관련 식품을 따로 챙겨 먹기 어렵다면 밥을 지을 때 넣어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밥에 넣어 먹으면 밥맛도 좋아지고 노화 예방에도 좋은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물로 밥을 지으면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물을 넣을 경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실제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녹차 분말 3g이 들어간 녹차물로 지은 밥이 정제수로 지은 밥보다 폴리페놀이 40배 많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녹차 분말을 3g가량 첨가한 경우에도 밥의 항산화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녹차는 차로 마시는 것보다 요리를 해서 먹으면 차로 마셨을 때 물에 추출되지 않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 식이섬유 등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귀리에는 대표적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쌀보다 10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단백질과 결합해 항균, 항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귀리의 특이적 항산화 성분인 아베난스 라마이드류는 피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귀리를 밥에 넣을 때는 충분히 물에 불린 후 밥 양의 20-30% 정도 넣으면 되며, 귀리 말고도 퀴노아, 렌틸콩, 아마시드, 치아씨드와 같은 곡물도 비타민 E, 칼슘, 단백질, 철분, 리그난 등이 풍부해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입니다.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트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 속 풍부한 알칼로이드 성분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여 신장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트는 토마토, 마늘보다 폴리페놀 양이 4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밥에 비트를 넣을 경우 껍질을 벗겨 잘게 자른 뒤 밥과 함께 익혀 먹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아연, 칼륨, 구리 등과 같은 무기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입니다. 특히 아연은 항산화 성분을 보조해 노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엉의 끈적거리는 식이섬유소 성분인 리그닌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우엉은 최대한 얇게 저민 뒤 밥에 넣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항산화 영양소가 많은 대표 음식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드시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대 이상이면 미용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뱃살을 빼기 어려운데요. 뱃살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증가 등으로 인해 각종 합병증만 찾아올 뿐 좋을 게 없죠.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운동을 하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을 줄이자니 힘이 나지 않아 중년의 살 빼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굶지 않고 나와 같이 밥은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군살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탄수화물 대사가 잘 되는 건데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분해 변경되어 포도당 상태로 변해 세포로 이동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군살이 없고 늘씬한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충분히 에너지원으로 쓰여 대사가 잘 되는 것인데,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갱년기 뱃살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신진대사가 안 되다 보니 살이 쉽게 찌고 잘 안 빠지는 겁니다. 대사도 잘 안 되는데 과식 폭식으로 인해 포도당으로 변하고 남아있는 잉여 에너지는 인슐린에 의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땐 비만, 당뇨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렇다고 주식인 밥을 안 먹을 순 없는데요. 밥 먹기 전 이 음식들을 먼저 먹어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뱃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껍질째 먹는 사과 반쪽입니다. 식전에 사과 반쪽을 먹으면 사과의 식이섬유, 팩틴 성분으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특히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과 껍질에는 플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플로리진을 먼저 섭취하고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소장으로 흡수될 때 플로리진 성분이 흡수를 막아줍니다. 당이 몸 안에 쌓이지 않는 역할을 해주며 껍질의 안토시아닌 케르스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장수 유전자인 피세틴을 활발하게 해주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죠. 사과와 같은 효능을 내는 과일에는 베리류가 있는데요. 블루베리 10에서 15알 정도를 식전에 먹거나 딸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위입니다. 기존에 먹던 탄수화물량의 5분의 1 정도를 식전에 키위로 대신하면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키위는 수분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팽창하며 소화 속도를 낮춰줍니다. 그리하여 식사 전후의 배고픔을 줄여주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입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시켜 소화가 잘 되게 만드는 식품입니다. 요거트에 압력을 가해 유청을 제거한 게 그릭 요거트인데요.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를 1~6알 정도 넣어 같이 먹으면 포도당 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는 그릭 요거트 효능을 실험으로 밝혔는데요. 실험용 쥐에게 패스트푸드를 먹여 살을 찌운 뒤 한쪽에는 요거트, 다른 한쪽에는 가짜 약을 먹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요거트를 함께 먹은 쥐는 내장 지방이 없었지만 요거트가 아닌 비슷한 것을 함께 먹은 쥐는 내장 지방이 가득했죠. 그릭 요거트는 식전에 먹으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에시도필러스, 가세리 등 장에 유익한 균들이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잘 대사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과일맛 요거트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을 높이고 살을 찌게 만드니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샐러드입니다. 코스 요리에서 샐러드가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채소들은 체내에서 식이섬유로 분해되고 이는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살이 찌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양배추, 양상추, 케일, 로메인 등 푸른 잎채소가 좋은데요. 샐러드가 몸 안에 들어오면 식이섬유로 분해해 초산, 아세트산, 뷰티르산 등의 단세지방산을 만들게 됩니다. 단세지방산은 지방세포 안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방해해 비만,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주며 항균 능력을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장내에 정상세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단 샐러드 드레싱이 중요한데요. 간장과 설탕이 만나면 당 독소가 생기니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올리브유에 지방분해에 탁월한 레몬 반 개를 갈아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우리가 섭취하는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탄수화물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뱃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음식을 식전 섭취하시고 건강과 뱃살 없는 날씬한 몸 두 가지를 잡으시길 바랍니다.